올해 폭염과 폭우로 배추 주산지에서 큰 피해를 입어 수확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영광과 곡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 경쟁을 벌이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남도음식 문화 큰잔치에서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남도음식 명인의 작품을 총정리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 역대급 가을 폭우가 쏟아지면서 재산 피해만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배추 유통 가격이 한 포기에 2만 원까지 오르면서 김장을 앞둔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 주산지에서 폭염과 폭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남녘 해주산지 해남의 한 배추밭입니다. 폭우로 한참 자라야 할 배추들이 지늘게 파묻혀 있습니다. 물을 먹은 뿌리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배추가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보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참 농가 입장에서는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축구장 4개 크기의 또 다른 배추밭. 모종을 심기 시작한 8월 말에도 계속된 폭염으로 대부분 배추들이 시들었습니다. 보통 25도에서 30도 사이 배추를 심게 되는데 올해는 30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이렇게 배추가 죽어버렸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배추 좀나방 같은 해충도 급증했습니다. 방제 횟수를 예년보다 3배 이상 늘려도 역부족입니다. 나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벌레가 속잎까지 다 먹어버려서 이거는 상품 가치가 안 돼서 출하를 못합니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배추밭은 해남에서만 지금까지 전체 면적의 15%를 넘었습니다. 이미 전국 김치 공장이 물량 확보를 못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김장철 배추 가격은 더욱 불안정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 공급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배추 농가의 한숨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 주말에 쏟아진 역대급 폭우로 전남에서 재산 피해만 1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까지 집계된 조사 결과 주택 524개와 전통시장 150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벼 8천여 헥타르가 쓰러지고 56헥타르 규모의 농경지가 유실됐고 닭 38만 마리와 오리, 한우 등 가축 폐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 옴천과 영암 등 도로 11곳과 26곳의 하천 제방이 붕괴되거나 유실돼 응급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영광과 곡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두 정당이 경쟁을 벌이면서 영광 곡성군수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광 곡성군수 선거 어떻게 보면 좋을지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린 영광군수 후보 사무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가슴이 콱 막혔던 기억을 풀어놓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당신들이 사실상 장기 집권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지역의 정치가 다른 보수 정당이 영구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정치와 다르다는 것을 당신들이 보여줬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갑자기 숨이 콱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색다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민주당 일색의 전남 정치에서 재보궐선거는 경쟁 실정이 가져온 불상사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럼 재보궐선거가 왜 자꾸 호남 지역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법 위반이건 돈 문제건 등등으로 인해서 시장 군수분들이 중도 사퇴하고 여러 가지 일이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과 곡성에서 두 정당의 경쟁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의 정치의 효율과 효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씩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약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잘 절감하고 바꿔가지고
기본소득하고 그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만 돈 쓰게 하면 동네 경제가 확 살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행복지원금 등을 약속하며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공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 행복지원금 지급, 즉 국민행복 민생종합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호남 사람은 아니지만 호남 말을 빌어 하자면 이런 솔찬히 쌈박한 공약 들어보셨습니까? 인구 5만여 명의 영광군 그리고 2만 6천여 명의 곡성군 두 지역을 합해서 10만 명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군수 선거지만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작은 선거로만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규모는 작고 국지적이긴 한데 이게 윤석열 정권에 주는 엄중한 2차 경고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고 언론 보도에서 최근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경쟁해서 대권 예비 레이스 비슷한 분위기 잡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작지만 큰 선거로 발전하고 있는 영광과 곡성 군수 선거. 일당 독주에서 양당 경쟁 선거가 호남 정치에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잠옷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신안에서 있었던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규명이 결정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제87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전쟁 기간 신안군 주민 104명이 적대 세력에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지난 1950년 7월 24일 인민군의 목포 점령 이후 신안군 자안면에서 만들어진 인민위원회, 여성동맹 등 단체는 희생자들을 경찰이나 공무원 등의 가족이거나 부유하다는 이유로 창고에 구금한 뒤 남진 앞바다로 끌고 가 수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를 붙잡은 맛,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국제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는 직접 맛보고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확대된 만큼 흥행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을 올해 남도 음식 명인들의 작품은 어떤 것들이 준비됐는지 박종우 기자가 미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어의 고장 나주 대표 천수복 명인. 올해는 홍어는 물론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를 넣어 비벼 먹던 나주 장터식 비빔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비빔밥을 제가 한번 재현해서 지금 이 홍어와 같이 내놓으면서 이제 또 떡으로 대한민국 지도를 만들었어요. 여수 이경의 명인의 특기를 살린 화려한 패백용 전과 작품들도 총출동합니다. 도라지 전과라든가 약과라든가 곰복이라고 이제 여수도 지역이 여수니까 또 곰복이라는 그 따개비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거 안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한평의 쌀과 한우 등 특산물로 다채로운 음식을 선보이는 임화자 명인도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밥알숙 인절미부터 인삼으로 수놓은 육포와 소고기를 품은 단호박까지 다양한 작품을 마련했습니다. 남도 축제면은 우리 전통 음식을 1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해서 먹과 맛과 눈과 다 합쳐서 최선을 전시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만나기 전 다짐도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상차림하거나 이렇게 음식을 차리다 보면은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맛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설명도 해주고 맛도 보여주고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맛집들이 많은 지역 이렇게 해서 감칠맛 나고 또 음식들이 그래서 우리 전라도 음식을 계속 이제 더 맛있게 이제 보존하고 더 맛있는 음식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12명의 명인들이 지역 특색을 담아 전하는 남도 음식 작품들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국제남도 음식문화 큰잔치에 명인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세계선 박람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300만 명이 찾는 행사장은 접근성이 열악하고 연계 사업을 포함해서 2,500억 원에 이르는 차질 없는 예산 확보도 관건입니다. 최양지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입니다. 현재 기반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하반기쯤 완공됩니다. 랜드마크가 될 행사장이지만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입니다. 현재 이곳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복 4차선의 이 도로가 유일합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을 수송할 교통편 마련도 숙제입니다. 여수시는 KTX 증편과 항공노선 운영 등을 계획 중입니다. 해상 육로랄지 그다음에 도로 확장이랄지 그런 SOC를 잘 갖춰서 오시는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할 생각입니다. 교통망 확충과 함께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선 차질 없는 예산 확보도 관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248억 원으로 본 행사 외에 계획돼 있는 연계 행사를 치르는 데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남도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섬을 주제로 처음 열리는 국제 행사인 만큼 차별화된 콘텐츠도 마련해야 합니다. 섬의 콘텐츠들을 섬마다 보여주면은 아무리 접근 경로가 어려워도 세계인들이 온다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콘텐츠를 좀 더 다양화하고 보여줄 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 여수에서 열리는 14년 만의 국제 행사지만 시민들의 저조한 인지도도 과제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범시민준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 기업과 한 단체가 한 섬을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부터 그 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나가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박람회에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여수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토론회에서 말씀했듯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최대한 빨리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서 12년 전 엑스포 개최로 세계의 이름을 알린 여수. 2년 뒤 열릴 박람회를 통해 세계 속 관광 도시로 우뚝 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목포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목포 MBC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법률 용어 등 뉴스의 정확한 용어 사용과 현안에 대한 균형적인 보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포 MBC는 이에 대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의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획 보도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지는 2025 대학 수능시험의 전남 지역 응시자 수는 모두 13,94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는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험 지구별 지원자 수로는 목포가 3,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이 3,346명, 여수가 2,02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주말 역대급 가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등 5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24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별교부세는 긴급 안전조치와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또 피해가 심한 순천시와 영암군, 진도군 등의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 장비 임차, 구호 물품 지원을 위해서 재난구호 사업비 6,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 농업재해 인정과 특별 국가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법안 심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벼멸구 피해는 농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말이 사실이라면 탁상 공론이라며 특별 국가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피해변은 매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벼멸구 피해가 폭염에 의한 해충 여부인지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며 이번 주말 해남 현장 점검 일정을 밝혔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소방시설 공사 분야 특정 감사 결과 법 위반 업체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전문 인력이 없는데도 시공을 하거나 인력이 바뀌었는데도 제때 신고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 15건이 적발돼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방침입니다.
영암군이 오는 27일에 가야금 산조 기념관에서 마산리 요지의 현황과 성격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영암 도자 문화의 변천 과정과 역사적 특징에 대한 강연과 함께 마산리 가마의 구조와 성격, 보존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집니다. 영암 마산리 요지는 통일신라 시대 영산강 유역에서 운영된 대규모 도기 생산 시설로 지난 2021년 유적이 처음 알려진 이후 10기의 가마 등 시설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된 100여 건의 규제 개선 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상위 10건이 본선에 올랐으며 전남은 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